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주름보다 감추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말의 격입니다.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자꾸 곁에 머물고 싶은 귀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명품을 걸쳐도 입만 열면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말은 내 곁의 사람들을 조용히 떠나게 만들고,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자꾸만 곁에 머물고 싶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말하기 요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외로운 섬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 곁에서 따뜻하게 보낼 것인지,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품격 있는 어른들이 입에 달고 산다는 그 비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이 아닌 결을 칭찬하라. 귀티 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칭찬을 할까요? 우리는 보통 반가운 마음에 무심코 칭찬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그릇과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귀티 나는 사람들의 칭찬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결과 취향을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최근 마포구 시니어 합창단에 나가게 된 윤정자 여사님은 곱게 단장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한 회원이 윤 여사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얼굴에 주름 하나 없네. 요즘 무슨 시술 받으러 다녀요? 윤 여사님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참 불편했습니다. 칭찬인 듯 말하지만 내 껍데기만 가볍게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조용히 악보를 보던 다른 회원이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늘 두르신 스카프 색감이 참 단아하고 고우시네요. 평소에도 미적 안목이 참 좋으신가 봅니다. 아까 인사 나누실 때 목소리에도 참 따뜻한 결이 느껴졌어요. 윤 여사님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내면과 세월의 분위기까지 알아봐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칭찬에도 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외모나 결과만 칭찬받은 사람은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묘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목이나 태도, 성품을 칭찬받은 사람은 깊은 내면의 자존감이 채워집니다. 삶의 지혜를 담은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농염하고 화려한 향기는 오래 가지 못하지만 맑고 담백한 향기는 멀리까지 퍼진다. 사람의 매력도 이와 같습니다. 세월의 결을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관계의 품격을 높이는 칭찬의 최고 경지입니다. 두 번째, 아픔 대신 즐거움을 물어라.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인사를 건네시나요? 요즘 건강은 좀 어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마 습관처럼 이렇게 안부를 물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건강하냐고 물으면 서로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만 늘어놓게 됩니다. 고향 동창회에 나간 한종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한 선생님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너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안색도 칙칙한 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한 선생님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다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자네 오늘 넥타이 색깔이 참 멋지네. 안 그래도 궁금했어. 요즘 자네가 제일 즐겁게 하는 일이 뭔가? 그 질문 하나에 한 선생님은 최근 시작한 수채화 이야기, 새로 키우기 시작한 화분 이야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논어에는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자연히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아픔 대신 즐거움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봐 주라.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략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고맙다는 말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 며느리들이 온종일 전을 부치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오정호,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올해 저는 좀 짜네. 명절인데 다들 표정이 왜 그래? 며느리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적만 하시니 다른 집의 강석진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차 막히는데 오느라 참 애썼다. 특히 내가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하느라 제일 고생 많았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 써 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고 맛있게 명절을 보낸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굳었던 얼굴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라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묵묵한 수고를 알아채고 딱 알맞은 때에 건네는 따뜻한 감사 한마디. 그것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네 번째, 실수를 덮어주는 넉넉함. 나쁜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 얼굴이 굳어지거나 분위기가 싸해진 적 없으신가요? 서초구 문화센터 다도 모임에 나가게 된 임현우 선생님은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서빙을 하던 직원이 긴장한 탓인지 테이블에 차를 살짝 엎지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 회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이러는 거야? 찻잔 잡는 품부터 서툴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배경민 선생님이 자기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죠. 다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덕분에 이 향긋한 차 향기가 테이블 전체에 퍼지니 오히려 좋네요. 임 선생님은 그 짧은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압도적인 귀티와 깊은 품격이 흘러넘쳤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상대를 탓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을 쌓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여백의 마법. 대화를 나눌 때 유독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자꾸만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분들의 대화에는 바로 따뜻한 여백이 있습니다. 최근 은평구 복지관 모임에 처음 나간 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요즘 자녀 문제로 겪는 속상함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 사람이 손사래를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애들은 말이야. 반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분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래서 그 뒤에 속상한 마음은 좀 어떻게 푸셨어요?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네요. 심리학에서는 대화 중 상대의 말을 가로채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것을 대화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진정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남의 마이크를 빼앗아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옛 사자성어 중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내 입을 조금 닫고 상대방의 말끝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백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6번째, 입은 닫고 지갑은 조용히 열라. 모임에 나가면 유독 자식의 연봉, 새로 산 아파트,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끊임없이 떠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간 서영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비싼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외제차를 뽑아줬잖아. 나 왕년에 사업할 때는 이런 동네 식당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친구들의 표정은 싸늘해졌습니다.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정말 밥맛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조용한 성격의 문제아,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넉넉한 형편임에도 절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친구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날 무렵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전체 식사값을 계산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그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나누는 묵직한 겸손함.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짜 귀티입니다. 7번째, 이기려 들지 마라.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사소한 기억이나 사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기억이 맞아. 내가 틀린 거야.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동네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옛날 여행 이야기를 나누던 윤정미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여행지 이름을 두고 이수님 여사님과 가벼운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말하잖아. 거긴 속초가 아니라 강릉이었어. 내 기억력이 얼마나 정확한데 급기야 다른 친구에게 전화까지 걸어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의기양양하게 웃었지만 무안해진 윤 여사님은 입을 꾹 닫았고 모임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사실 확인해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처참하게 잃어버린 대화였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최고의 지혜로 부쟁을 꼽았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며 굳이 다투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투지 않기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다. 이기려 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8번째, 약점을 들추지 마라. 오래간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상대방의 아픈 곳이나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동네 동창회에 나간 장현수 선생님은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식 때문에 남몰래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너네 아들은 아직도 혼자냐? 나이도 꽉 찼는데 어쩌려고 그래?
장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속을 확 뒤집어 놓는구나. 그런데 옆에 조용히 앉아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을 지난번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참 반갑고 깍듯하게 인사하더라고. 인물도 아주 훤해. 요즘 젊은 친구들 다 자기만의 때가 있는 법이지. 끔찍한 아들이 알아서 잘 찾아갈 테니 자네는 맛있는 거나 많이 챙겨 먹게. 장 선생님은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내 짐을 가볍게 덜어주는 참 고마운 친구구나. 명심보감에는 이런 뼈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꾸짖는 잣대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너그러움으로 남을 용서하라. 남의 약점을 찌르는 칼날 대신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반창고를 건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빛이 나는 진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8가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젊은 시절의 모습과 화려했던 타이틀은 세월 앞에 하나둘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거쳐 다듬어 온 말의 품격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직하고 깊은 향기를 풍깁니다. 결국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내 얼굴에 관상이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오늘 만나는 내 가족, 친구, 혹은 식당 종업원에게 가시 돋친 말 한마디를 속으로 삼켜보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덕분에 참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눈부시고 귀티 나게 만들어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